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2차전지 산업을 담당하고 온 장정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차전지 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2차전지 관련돼서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고 투자자들이든 아니면 기업들이든 상당히 고민도 있었겠고 되게 기대감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어떤 이슈들을 저희가 보게 될지, 그리고 어떤 거를 고민해야 될지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는 글로벌 EV 배터리 산업 환경 변화를 올해 이제 결산과 더불어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EV 배터리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되게 텍스트가 많아서 되게 좀 이제 당혹스러울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2021년부터 시작해서 22년 현재까지 갔을 때 일맥상통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21년부터 쭉 계속 내내 산업 내에 화두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탈 가격 급등이죠. 저희가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메탈 가격 급등이 22년 들어와서도 이제 지속됐는데, 그 메탈 가격 급등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것들이 다시 원재료 가격 상승, 그게 결국 저희가 배터리에서 주요 원재료인 메탈 가격의 상승으로 이제 이어진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또 하나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도심 봉쇄가 되고, 이 도심 봉쇄로 인해서 또한 이제 2차전지의 주요 재료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에 따른 메탈 가격 급등이 올해 상반기에 거의 화두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든 셀 업체들이 좋은 실적을 이제 낸 거는 다행스러운데, 이게 배터리의 주요 재료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좋은 상황이 이어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배터리 재료 가격 상승은 사실 요 22년 상반기 이슈에 저희가 적어놨지만 처음으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판매가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올리는 게 소비에 대해서 구매력이 좋을 때는 괜찮겠지만, 뒤에서 한 번 더 하이라이트 하겠지만 요즘처럼 잠재적인 구매력이 떨어지는 시점, 구간,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림이 될 거겠죠. 하반기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화두가 됐던 부분들은 하나를 뽑아보라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IRA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전격적으로 미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까지 이제 받으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는데요. 이 부분들 때문에 2차전지 산업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법안에 대한 해석, 그리고 유분리를 따지는 그림들이 생겼고요. 자본시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들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각각의 이제 전략들을 내세우면서 내년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편할지, 올해처럼 편할지 안 편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겠죠. 한국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 상장, 화학으로부터 분할 상장되고 좀 시가총액으로는 140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커졌는데,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한테 상대 구애, 배터리 셀도 그렇고 양극재도 그렇고, 이게 하반기에 들어와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고 나온 다음에 더욱더 노골화되는 그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러한 이제 22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베이스로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저희가 22년 연간 전기차 판매, 전기차는 2차전지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방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년 연간 판매량을 저희가 쫓아봤더니 올해로 한 1000만 대 정도에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초마다 들어서 1100만 대 정도, 작년이 670만 대였으니까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출발했으나 여러 가지 이제 엔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 부담,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생산자 물가 지수 올라가고 공급망 이슈,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특정 지역에서 판매 위축을 좀 가져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0만 대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로 한 50% 성장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이제 그림이겠죠. 다만 지역별로는 되게 편차가 큽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이 중국은 뭐 이제 9월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월 평균 판매량이 거의 70만 대를 히트합니다. 70만 대면 사실 2020년에 거의 연평균의 성장에 가까운 이제 그림이 될 텐데, 그 얘기는 중국은 어느 해보다 강했고, 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신문제에서 언급된 것처럼 보조금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년에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면 이런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뒤에서 저희가 23년 이슈로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중국과 좀 다르죠. 유럽은 지금 보시기에 차트가 21년 월 판매량과 22년 월 판매량이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 이게 전년에 대비해서 판매 신장이 없는 지역이 돼버렸는데, 공교롭게도 유럽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주요 판매에 철을 두고 있는, 유럽의 주요 고객들을 두고 있는 한국 2차 전지 산업은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중국은 유럽보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거의 3배, 2.5배에 가까운 이제 그림을 이제 내고 있지만, 오히려 실적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주가도 한국 업체가 되게 좋았던 거죠. 한국 업체들,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까지 저희가 3, 4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올해 들어와서 매 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입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판매량이 판매량이 그렇게 썩 나은 그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출하, 그리고 뒤에서 한번 더 다루겠지만 판매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를 되게 많이 얻었습니다. 거기 하나 더 붙이면 환율 상승, 그러니까 대달러 대비 원화 가치 절하의 형상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호실적을 냈습니다. 이게 2022년에 거의 어떻게 보면 1분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결산을 할 때 앞에서 제가 그냥 여러 가지 헤드라인으로만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올해 뭐 전쟁과 더불어서 가장 대외적인 변수에서 좀 뽑으라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거로 인해 가지고 주요 도심의 봉쇄. 근데 이 도심 봉쇄가 단순히 소비에 대한 이제 제약 조건을 둔 것뿐만 아니라 공급단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제 정제 캐파의 차트인데요. 글로벌 지역별로 봤을 때 글로벌 정제 캐파가 각각의 메탈별로 차지하는 비중, 지역 비중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여기서 색깔을 넣어서 잘 보이시는 부분들이 중국 비중인데요. 당연히 히토류의 중국 비중은 높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히토류가 아닌 일반 배터리의 재료들, 그러니까 리튬과 코발트, 니켈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정제 시설 비중이 높습니다. 그것들을 도심 봉쇄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 도심 봉쇄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 정제 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을까봐 배터리 셀 업체들이든 양극재 업체들이든 이런 주요 소재를 갖고 가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급을 위해서 미리 사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미리 선 주문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 그림까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뒤에서 보시겠지만 메탈 가격 상승을 일으켰죠. 지금 보시는 장표입니다. 메탈 가격이 이런 차트가 나오리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겠죠. 왼쪽 차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지수 100으로 잡고 1월 1일을 2022년 11월 기준까지 지금 그려본 겁니다. 리튬이 얼마나 올랐냐면 14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차트만 보면 메탈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높은 상승률이죠. 일부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자들이나 산업에 계신 분하고 얘기해 보면 요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해석하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라 메탈 가격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2020년부터 그려본 건데요. 20년 한 해 동안에는 메탈 가격이 되게 잔잔하게 움직이다가 20년 하반기부터 급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2개년 기간, 아직 전체 연도라 22년 연말까지는 한 달이 정도 남았지만 11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까지 그려보면 리튬 가격은 누적으로 1000%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1000%가 올라간 시장이 시장을 가지고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좋은 호실적을 냈다는 거고요. 이 리튬 말고 다른 메탈들을 보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진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는 코발트 니켈도 되게 강했다가 6월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그림이 보이는데, 그걸 분기별로 저희가 쪼개본 게 지금 보시는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튬이 작년 연간도 그렇고 올해 들어가서 11월까지도 100% 가까이 상승하는 그림이고요. 이 차트는 평균 상승률이 아니라 기말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놓고 보면 리튬은 대부분이 상승으로 마감이 된 그림인데요. 니켈, 코발트와 같은 업체들은 부분들은 1분기 때 상당히 좋았고 2분기 때는 1분기 대비 다 빠집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도 놓고 보면 리튬을 제외해 놓고는 대부분 약세라고 보면 되는데, 이 리튬 약세의 배경에는 리튬 빼놓고 나머지 메탈들의 약세의 배경에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한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탈에 대한 수요의 불안감들이겠죠. 그게 이제 가격으로 반영됐습니다. 이게 과연 23년에도 어떻게 될까? 이게 저희가 이번에 23년 연간 전망을 하면서 다루고 싶었던 되게 주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메탈가는 실질적으로 주요 배터리 양극재나 셀 업체의 주요 재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메탈 가격이 오르고 아까처럼 리튬 가격이 2년 동안 1000% 가까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손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다만 한국 업체들은 원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탈 가격이 변동이 되게 되면 그거를 애초에 계약 시점은 지금 공급 시점보다 한 2, 3년 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2, 3년 전에 계약했던 어떤 가격보다 메탈가의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분에 대해서 판가에 반영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차트인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SDI의 분기별 영업이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기별 영업이익인데요. 평균적으로 스무딩, 그러니까 별로 메탈가 변동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변동이 심한가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참고 삼아 LG 에너지 솔루션의 작년 3분기에 OP 마진이 빠진 부분들은 LG 화학 시절에 GM하고의 리콜에 대한 충당금, 리콜 비용에 대한 충당금이 반영되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업체들은 원가 연동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왜? 메탈가 변동을 판가에다 반영하니까. 근데 반면에 CATL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분기에 OP 마진이 평균 14%, 15%대를 찍던 분기 영업 마진이 4%, 5%대로 떨어집니다. 이게 메탈가를 자기네 판가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원가 연동이 안 됐던 CATL의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업체들은 CATL 같은 경우에 매년 계약 갱신을 하는 이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충분한 재고를 갖고 있어서 메탈가가 움직이더라도 싸게 사온 재고 가지고 OP 마진을 14%, 15% 냈던 그림이었는데, 1분기 때는 지난 4분기 때 대비 리튬 가격이 100% 올랐거든요. 근데 CATL이 이제 재고가 소진된 상황에서 새로운 구매, 그러니까 리튬을 포함한 메탈들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 1분기에 CATL의 영업이익을 크게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2분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CATL은 주요 자기 고객, 중국 로컬 고객들이 있죠. 로컬 고객하고 계약 갱신하면서 그 가격을 다 반영해 버립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가의 연동의 판가 정책들이 아직도 CATL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업체 입장에서 보면 메탈가가 변동이 되더라도 그게 분기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거에 비해서 CATL은 여전히 메탈가 변동이 심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이슈로 사실 결산을 정리하면서 한번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실제로 메탈가 상승들이 지금 보신 차트는 2차 전지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이 전부 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4분기 대비 1분기를 차트를 비교한 건데요. 빠지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4분기 대비 1분기는 비수기이기도 하고 자동차 소비재라는 형태에서 비수기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 비수기에 더 영업이익이 좋았다는 거고 4분기 대비 1분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튬 가격이 100%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느 누구도 그 100% 올라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누가 부담했겠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한 셈입니다. 미국도 올렸고 중국도 올린 셈이죠. 자, 세 번째 이슈로 가장 컸던 것들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뒤에 이 연간 전망할 때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나오고 그 부분에서 한국의 2차 전지업체에서 주목했었던 부분들은 지금 보신 형표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그게 구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특정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광물하고 배터리 부품을 특정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정제되거나 이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광물에 대해서는 3,750달러,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 3,750달러. 다만 주목하실 것들은 정확하게 광물이 어떤 광물인지 명시가 되어 있고요. 배터리 부품도 어떤 배터리 부품인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연도별로 쪼개서 전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가치를 따져놓고 광물은 몇 프로, 그 다음에 부품은 몇 프로씩 시간별로 이렇게 요구 조건을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미국은 전기차 판매를 2030년까지 딱 타겟을 정했잖아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신차의 50% 가까이 갖고 가겠다. 근데 그 갖고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대로 공급망을 유지하게 되면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배제하거나 최대한 줄여놓고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해서 최대한 우호적인 국가에서 소싱을 하거나 미국 현지의 시설들이 갖춰지게끔 자체의 생태계를 갖추는 거죠. 그러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 조항은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한, 더군다나 여기 크레딧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 국가라고 표시했지만 뭐 영어로는 Foreign Entity of Concern, 그러니까 우려 단체, 개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누가 결정하냐? 미 국무장관이 결정합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중국 업체를 미국 업체 완성차 업체를 끌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미국 국무장관이 국가의 위협이 되거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지정을 해서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시간 관계상 이제 2023년 전망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23년 전망을 할 때 EV 배터리 입장에서 가장 전방 산업의 전기차 시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023년 저희가 보고 있는 전기차 판매 전망은 1260만 대입니다. 전년 대비 22%. 올해가 22년이 저희가 1000만 대 좀 넘어가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로 따지면 20%. 근데 이 20% 성장률은 최근 5개년 동안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침투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색 바 차트를 보시면 전체 승용차 판매가 줄어들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8천만 대에서 7천만 대 언더로 이제 7천만 대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는 이렇게 20%만 성장해도 침투율은 되게 확대되는 거죠. 이게 결국 EV 배터리의 수요로 환산했을 때 기가와트 아워 베이스로도 전년 대비로는 30%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전방 상황은 계속 성장이에요. 저희가 산업 관점이나 투자 관점에서 고민하게 만든 거는 지금 보신 차트에서 23년의 데이터를 지역별로 쪼개보자는 거예요. 연간으로는 20% 성장을 하고 글로벌리. 하지만 유럽은 역성장이다. 근데 유럽이 얼마 정도 줄어가느냐 하면 올해 대비로 한 20만 대 정도는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가장 성장폭이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대수 성장률이 한 70만 대에서 80만 대 될 것 같아요. 이 대수를 굳이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 시장은 한국이 되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 향으로 파나소닉의 물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과 그 다음에 CATL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공급하는 물량은 일정 부분 있다고 감안해 놓고 보면 미국에서 순중으로 올라가는 한 7, 80만 대에서 절반 정도가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이 향유할 수 있는 판매 대수의 증가 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40만 대 보시면 유럽은 15만 대, 20만 대 줄지 않아요? 유럽은 한국 업체가 메인이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 2차 전지 업체가 23년에 글로벌로 판매 대수의 증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20만 대 정도의
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올해 1000만 대에서 내년 1200만 대가 전체 판매량으로 봤을 때 200만 대 이상 늘어나는 숫자에서 한국 업체가 20만 대 정도의 효과를 얻는다는 얘기니까 10% 베이스 효과로 10%의 증가가 전방 산업의 판매 증가죠. 근데 지금 2차 전지를 산업을 분석하고 있는 많은 분들, 투자자들이든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내년에 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눈높이의 차이들을 내년에 보시면 만약에 유럽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크로 이슈가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유럽의 지금 매크로 이슈가 뭐 CPI, PPI 할 것 없이 물가 지수가 높아서 지금 유럽 연합에서도 11월 이번 달 2주차에 경기 침체를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도 그렇고 내년 이번 달이 아니라 이번 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도 역성장. 그 얘기는 유럽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전기차 판매 추정한 것처럼 역성장으로 되게 된다면 유럽 업체의 고민들은 뭐가 있겠냐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입니다. 뭐냐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판매 증가율들이 유럽 같은 경우에 QOQ 증가를 지금 보시는 차트는 파란색이 전분기 분기 대비 증가율이고요. 빨간색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분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동일 시점에서 비교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죠. 근데 이 패턴이 올해 2분기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지역별로 판매 증가율 보셨던 것처럼 완성차 업체, 유럽 업체들은 판매 증가율이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별로 성장이 없는데 그리고 QQ 증가해도 별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배터리 출하량은 계속적으로 유럽 고객 사이로 늘어났다라는 차트입니다. 그 얘기는 이 부분들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 업체로서 배터리 재고가 쌓이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유럽이 내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역성장으로 가게 되면 배터리 재고를 어느 시점보다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구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밸류에이션 상의 내기는 사실 투자 관점에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의 2차전지 밸류에이션은 시장에서 주는 평가는 중국 빨간색보다 높습니다. 이 빨간색보다 높은 거는 그냥 간단하게 중국에서 이제 차이나 런이라고 얘기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엑시트 그러니까 탈출 요게 하나의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전방 산업이 좀 이제 불안해지면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배터리 쪽으로 넘어오는 그림들이 시장의 배수를 이와 같이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 이슈 세 번째인데요. 이 이슈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리튬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23년 바라보면서 되게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는 차트는 바로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수요 대비 공급의 증가분이 그러니까 여력이 어느 정도 있냐를 그린 거예요. 저희 분석 자료는 아니고요. S&P 글로벌의 자료입니다. 근데 23년 바 차트, 막대 차트를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과거 2년 동안보다 공급의 여력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S&P 글로벌이 이 차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년에 리튬 가격은 평균으로 22년 대비 33% 빠진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도 7% 정도 빠진다라는 거를 보여준 이제 그래서의 차트입니다. 이 얘기는 올 한 해 한국 2차 전지가 좋았던 거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탈 가격이 오르면서 양극재도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보였고 배터리 셀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내년에 리튬 가격이 33%의 조정과 같은 조정의 그림을 보이게 되면 올해하고 전혀 반대 방향의 이제 그림들 결국 메탈가가 빠지고 메탈가에 연동된 양극재 판가가 빠지고 양극재 판가가 빠지게 되면 그게 연동된 배터리 셀의 가격이 빠지는 그림이 될 테니까 리튬 가격이 어떻게 보면 신호탄처럼 만약에 리튬 가격이 빠지게 되면 다른 메탈은 이미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든 산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메탈 가격이 빠질 테니 굳이 급하게 살 필요는 없고 그게 가격에 대한 조정폭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의 분기별로 기업들의 2차전지 밸류체인의 기대 영업이익은 시장보다 예상치보다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 이슈를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하나가 중국이고 또 하나가 미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중국의 판매량이 되게 좋았는데
올해 한 해 좋은데 그 배경에는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얘기를 잠깐 이제 드렸는데요. 이 보조금이 올해 폐지됩니다. 올해까지 주고. 그래서 내년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는 중국의 내년 판매량이 올해보다 줄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내년에도 성장이 가능할 겁니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전기차 구매세 면제 효과는 정책은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했어요. 근데 이 구매세 면제 효과가 전기차 보조금 중단 효과와 비교해 볼 때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기준으로 평균 1만 위안이 올해 지급됐어요. 근데 구매세 면제는 차량 가격의 10%입니다. 소형 전기차를 빼놓고 중형 사이즈의 전기차의 가격이 25만 위안, 중국 위안화로 30만 위안이라고 보시면 이 구매세 면제 효과는 대당 2만 5천 위안에서 3만 위안인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 1만 위안을 못 받는다고 해도 구매세 면제 때문에 2만 5천 위안, 3만 위안이 지급될 테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나 판매자 입장에서나 중국은 내년에도 충분히 판매 성장 또 이제 수요 진작이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 이슈로 저희가 뽑은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1월 1일 발효는 변하지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령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시점 이후에 사실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상위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번복하거나 바꾸는 시행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어떻게 보면 호불호를 따지겠죠. 더 좋아지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이제 묻혔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수혜주 중에 어떤 수혜주를 쫓아야 될까 이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보고서에도 담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EV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은 광물과 부품에 대해서 중국의 광물 비중을 낮추는 거고요. 지금 이 차트에서 새롭게 보시는 부분은 생산 세제 혜택인데 이 생산 세제 혜택이 실제로 북미에서 시설을 증설하는 업체는 상당히 매력적인 세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또 보고서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예산 문제입니다. 이 배터리 셀과 광물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명시된 것만큼 지불하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할 수밖에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 2차전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한 자원으로 무한 예산으로 증설만 하면 북미 증설을 하면 받아낼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이슈 6번째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산업 이슈인데요. 4680 이슈입니다. 4680은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새로운 폼팩터로 제안한 것들이고 이제까지 포맷이 변하지가 않았잖아요. 중대형 각형, 중대형 파우치, 그다음 소형 원통형은 21702 현재 주력 폼팩터입니다. 근데 이제 4680을 보게 되는 것들은 4680을 통해서 얻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슬라이드에 담았지만 그냥 구도로만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예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만 하면 전체 원가의 56%를 세이빙할 수 있는 그림들이 4680 폼팩터의 장점이죠. 다만 이 4680 폼팩터에서 테슬라조차도 자기네가 애초에 예상했었던 4680의 어떤 주요 장점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5가지 자기네가 주요 어떤 개선안 그리고 혁신안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들 중에서 건식전극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이게 좀 어려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2차 전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요. 테슬라는 4680의 폼팩터를 제안하고 이미 기가 텍사스의 모델 Y에 채용하는데 그 채용되는 배터리 안에는 4680의 건식전극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식전극이 반영되지 않았던 얘기는 애초에 테슬라가 생각했었던 코스트 세이빙 효과, 원가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냐가 이제 내년의 화두입니다. 파나소닉이 될지 LG 에너지솔루션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테슬라 이외의 업체들도 4680 폼팩터를 쫓아가는데, 다만 BMW 같은 경우는 2025년에
4695, 46120이라는 폼팩터를 제안하고 그거를 이제 주력 배터리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4695와 46120은 어떤 배터리 셀업체가 대응할 수 있는지도 내년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25년의 양산이니까 배터리 셀업체는 생산 시설을 24년에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 24년에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23년에 어느 정도 청사 지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2023년 연간 전망에서 뽑아본 이슈는 음극재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20년과 21년의 주요 타겟은 양극재 쪽의 변화, 왜냐하면 양극재 쪽의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인데요. 2차전지 특성상 한쪽만 좋아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충전과 방전이 돼야 되다 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극과 음극의 에너지 밀도가 한쪽만 올라가지고 가서는 이 양극과 음극을 구성해서 퍼포먼스를 내는, 성능을 내는 셀 업체의 에너지 밀도의 궁극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는 개선의 한계점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니켈 비중을 현재 91%, 92%까지 쓰고 있다고 보시면 이론적 한계치가 95%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물론 1%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3% 남은 거에서 에너지 밀도 경쟁하는 것보다 아직까지 에너지 밀도 개선을 전폭적으로 이제 개선시키지 못한 음극재 영역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주목되는 게 실리콘 음극재의 확대 적용이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더 재미있는 부분들, 주목하실 부분들은 만약에 음극재에 실리콘을 쓰면 쓸수록 기존의 음극재에서 지금 양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요한 활물질, 액티브 머티리얼 활물질 이외에 이거를 기능하게 만드는 도전제와 바인더들이 있는데 특히나 도전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카본 블랙을 이제 쓰는 이제 그림입니다. 근데 만약에 실리콘을 쓰는데 카본 블랙을 쓴다는 얘기는 실리콘을 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의 확산은 CNT 도전제로 바뀌는, 그러니까 카본 블랙이 CNT 도전제로 바뀌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 확대와 더불어서 CNT 도전제의 어떤 업체 아니면 성능들이 많이 부각되는 한 해가 2023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2023년 2차전지 산업의 연간 전망과 주요 산업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내년 한 해도 좋은 산업 환경에서 좋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